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많이 묻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타박한 뉴스만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부르기도 했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여 논란입니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일으니까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부인을 박다르크라고 칭하면서 응원의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그래서 왜 이런 인터뷰를 했고 이런 말들 속에 담긴 진짜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궁금한 점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대신해서 남편이시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신동욱 총재 연결합니다. 신 총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총재입니다. 예. 자, 먼저 이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 니코니코인가요? 네. 여기하고 이루어진 인터뷰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니코니코의 인터뷰는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한일 역사 문제를 네. 제3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영국 BBC에 의뢰를 해서 한국과 일본을 묶는 매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그 자녀인 아내를 초청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최근의 의견들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니코니코가 뭐 극우 사이트예요? 이거 어떤 사이트죠? 니코니코는? 예, 니코니코는 그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동영상 포털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우리나라 국민 수와 맞먹는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포털이고요.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지만은 특히 정치 대담 토론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또 그동안 일본의 유명 정치인들이 많이 초청됐고 예. 최근에는 아베 총리도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본다면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되는 발언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일단은 그 발언 때문에 나타난 파장부터 한번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이런 인터뷰 벌써 산케이 신문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 이것이 일본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방송이 소개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그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지지하는 수가 한 68% 정도. 뭘 지지해요? 아내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은 지지하겠죠. 근데 그게 68%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반대하는 지지율이 한 18% 정도. 그다음에 이제 무응답층이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내의 발언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아주 균형적 입장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오히려 좀 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염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공화당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아베 우경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한일 양국의 해빙기는 어려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우려를 염려해서 아내가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 인터뷰 현장에서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예, 뭐 일본 여론조사야 당연히 자신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론과 언론이 이렇게 정말 그 좀 상당히 그 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반응을 보일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고요. 또 아내의 그 인터뷰 이후에 또 한국에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언론이 안타까운 부분은 언론이 앞장서서 그 아내의 소신 발언을 오히려 망언으로 왜곡을 시키고 여론 조장을 이끌고 있어요. 오히려 반일 정서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언론의 사명은 공정성입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게 사실입니다. 적국인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패널들이 반반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녀 사냥이고 마타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비겁한 행위인 것이죠. 이번 아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오히려 패널들을 부추기는 형국이라는 거죠. 아내의 발언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도 초청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변하는 패널을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을 예를 들면 추천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에 서울대 교수인가요? 한 분이 교수님께서 아내와 비슷한 사고의 칼럼 하나를 기고했다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정치인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내정 간섭이다. 뭐 100년 전 조상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묘소 안 찾아가면 그게 패륜이다. 이런 칼럼을 쓰신 서울대 교수분이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하고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입장에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쓴 칼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사실 지금 위안부 문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 일본군에 동원된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상이나 배상.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일단은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정권의 그런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 사과에 대한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면은 과거 역대 천황이나 수상들이 사과를 했으면 당대의 그 가해자 세대들이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과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근데 지금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는 일본 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내의 인터뷰가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일본 국민들을 배려하는 외교적
멘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총재님께서는 지금 방송에서 천하계란 용어 쓰셔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 예. 아니 지금 뭐 워낙에 지금 뭐 생방송 중이고 또 워낙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교통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그러니까 사과 문제보다도 일단 사과라는 게요. 인정을 받고 난 인정을 해야지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는 이게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일본은 비판받아야 하고 아베 정권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힘없는 약소국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예.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한민국이 강대국이었다면 일본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또 아베 정권에 대해서 이러한 수모나 수치를 느꼈다면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적 DNA를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 DNA를 상기하면서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시키고 원 리더 원 국가의 저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이것이 국제 미아를 벗어나고 상승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영 전 이사장의 언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좀 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조금 이런 발언은 자제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정에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반대를 할 때 한 사람이 찬성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모두가 찬성을 할 때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아내의 소신 발언은 박근혜 정부를 유신부활이니 독재 정권이니 라고 반대 시위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아내의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공화당의 총재이고 아내는 공화당의 상임 고문으로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사적인 관계로 묶어서 예. 여론이 매도하고 호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남편이시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무려 2억 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사학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비리 의혹이 돌던 대전 지역의 대성학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문만으로 떠돌던 교직 사고 팔기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교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대성학원은 채용 비리 외에도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내역과 향후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지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대성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이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성학원이 아니고 이거는 사학재단 학교법인 대성학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성초등학교, 대성중고등학교를 다 갖고 있는 그런 학교법인이죠. 아, 초등학교는 없어요? 중고등학교만 있나요? 예, 중고등학교가 5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아, 이게 처음에 촉발된 게 이
대사학원 그 소속 어느 A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분이 예. 청와대 게시판에 이 인사비리를 제보를 하셨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대검찰청에 그걸 넘겼고 예. 대검에서 다시 이제 대전지검에 이첩을 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올 초입니다. 예. 예, 그래서 대전지검에서 지난 4월 29일 날 학교법인과 그 부설 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소속 학교 6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했고 예. 한 3개월 넘게 아하.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아, 3개월 넘게. 그래서 예, 예. 이제 드러났는데 아니 5천만 원에서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교사가 된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5천만 원 주고 준 사람 아니 2억 준 사람은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이거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난 2억 냈는데 저 친구는 5천만 원 내고 됐네. 이거 억울한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사실 검찰이 밝혀낸 것은 일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예. 보통 2, 3억이 오간다는 이야기 소문이 좀 자자했었는데 예. 이번 검찰에서는 뭐 5천에서 2억 2천 이렇게 좀 이게 편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알려진 거는 이 구속된 그 안 이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 그분하고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교사 지망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리고 과목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금액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일종의 가격표를 만들어 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 대성 중고등학교를 가진 학교법인 대성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예, 분들은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이라는 여기에 그 상임이사라는 안모 씨 부부라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의 아들들인가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안 씨가 그 설립자의 큰아들이고요. 예. 예, 큰아들과 그 며느리, 그러니까 이 안 씨의 그 부인, 이 두 명이 핵심, 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알려져 있고, 둘 다 이번에 구속이 됐죠. 검찰에 예, 예. 의해서. 자, 예. 근데 또 다른 위법 행위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위법 예.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고 이렇게 배임 수재죠, 말하자면. 예. 배임 수재로 한 13명 정도로부터 4억 8천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이렇게 현금 거래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례는 학교 공사를 이제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예. 몇 천만 원 상당의 아하. 자녀를 채용해준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왜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그 보조금 한 5억 정도 그 사업을 따내는 조건으로 힘을 써주는 대가로 그 교육청 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위법 행위 중에는 이 안 이사가 자기 법인 소유의 이 재산,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네,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한 3억 8천 정도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틈만 있으면은 다 좀 어떻게 이거 해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본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예? 예, 가히 그냥 비리 백화점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예. 승진 비리 이거 검찰 발표를 보면 승진 비리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예.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비리가 이제 신규교사 채용 비리와 예. 승진 인사 비리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자금이나 교육 당국과의 어떤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어제 검찰 수사 결과는 사실 교사 채용 비리에만 국한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신규 교사뿐만 아니라 이 교감, 교장, 이 승진 대상자들의 인사 비리도 만연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전교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승진 인사 비리를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론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오다 보니까
이 승진 인사들도 수사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호성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승진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받고 교사로 채용하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못 건드렸고요. 앞으로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실 거라고 차근차근 들어가겠죠. 지금 일단 구속이 됐으면 수사하는 그렇죠.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채용 비리나 승진 인사 비리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요. 예.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뭐 교회나 이런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게 돈 세탁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검찰에서도 근데 이번에 잡았잖아요, 근데. 예, 일부 이제 밝혀낸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뭐 사실 사학재단 중에 아주 건실하고 좋은 사학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금 걸린 사학 같은 사학도 뭐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요. 이 신규 교원 임용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 선생님 되기 위해서 난리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단 이 학교법인 대성학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사학들이 다 사실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좋은 사학은 많죠. 이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안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대전에서도 대전시의회에서 이 사립교원 임용을 이렇게 교육청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립 신규교원 임용을 현재도 교육청에 위탁은 권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이렇게 좀 적절하게 줘서 보다 많은 그런 학교법인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방안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지난번에 뭐 서울시 교육감이 제안도 하긴 했었는데 이 예비교사들이 교직에 임용시험에 지원을 할 때 국립과 사립을 지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지망은 내가 뭐 국립을 하고 2지망은 사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기회를 넓혀주면 어떤 법인 이사장 개인에게 집중된 이런 인사 비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학의 대부분 좋은 사학도 많고 그런데 일부 이런 사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4대 부분 개혁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교육 개혁을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선 사학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혀야지 그 다음부터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이 정부는 좀 잘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자전지부의 신정섭 대변인이었습니다. 2PM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의 3-in-1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예, 지금 8시 35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휴가가 거의 끝나서 그런지 한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 한남부터 서초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죽전 부근 5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여전히 신월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따라 국회 방면 교통량도 여전히 많은 모습인데요.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 전화국 쪽으로는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합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청담,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동작대교 지나 마포대교 사이로도 30km 미만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일산 쪽 소통이 한결 더 수월한데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는 데만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난지 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동아시안컵 한일전 무승부였잖아요. 그죠? 아, 예, 요게 우리가 먼저 골 넣었잖아요. 예, 그랬죠. 아, 참 근데 그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더욱 이제 아쉽기도 한데요. 이거 동아시안컵 풀리그 2차전이었습니다. 일본전에서 대표팀이 예.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 26분에 장현수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먼저 넣었는데 예. 13분 뒤에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에게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후로 일본의 밀집 수비를 우리 대표팀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추가골을 결국 뽑아내지 못하고 예.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표팀이 일본과의 최근 5경기에서 승리 없이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1차전이었던 중국전하고는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전에서 이 선발로 나섰던 선수 중에서 무려 8명이 교체가 됐거든요. 이 김신욱 선수가 최전방 원톱, 김민우, 이용계 선수가 좌우 측면, 그리고 이 주세종 선수가 중앙 공격 2선에 나섰는데 이 측면 공격이 전혀 이 날카롭지 못했고요. 또 이 게임을 리드하는 플레이메이커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슈틸리케 감독이 새로운 멤버들을 내세워가지고 실험에 나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전 때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일본이 겁먹고서 수비 라인 내렸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일본이 우리의 첫 번째 경기를 보고 겁을 먹고서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팀은 공격에서 공간을 만들지 못했고 패스 미스도 많았다. 수비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들을 혹사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일본이 워낙 수비에 위주여서 우리 선수들이 공격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 이기려고 했다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베스트 멤버 가동보다는 이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서보다도 더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북한전이죠. 그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예. 북한이 어제 중국에 0대2로 패했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 마지막 3차전에서 북한을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우승이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지거나 비겼을 경우에 중국이 일본을 이기면 중국이 우승하게 됩니다. 우리와 북한의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 10분에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신 오동진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덥죠. 덥죠. 그래도 뭐 방송국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계를 위해서.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침에 새벽에 오잖아요. 네. 새벽에는 좀 덥습니다. 약간. 그렇죠. 네. 뭐 요즘 워낙 폭염이니까. 맞아요. 바캉스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극장이죠. 그렇죠. 자, 극장. 네. 베테랑이라는 영화 이제 네. 개봉을 했나요? 어제 개봉했습니다. 어제 했나요? 네. 근데 이게 이 롯데하고 또 이렇게 연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롯데가 무슨 분쟁하고 이게 뭐 아니 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재벌가의 여러 가지 민낯을 보여주잖아요. 요즘 그 롯데 가문이. 그런데 이제 베테랑에서도 재벌가 3세가 벌이는 악행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또 사람도 거의 죽어가게 되고 그것을 응징하는 그 형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유성환 감독이 아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흔히 이게 경제민주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제적 비리 또는 사회적 비리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 감독이고요. 여름 시즌의 영화인 만큼 아주 선악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보통은 사실은 세상살이가 그렇게 선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이 굉장히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법인데 영화니까 네. 선악이 아주 명백하고요. 예. 아주 통쾌하게 재벌가 3세의 그런 어떤 못된 짓을 혼내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흥행 잘 되겠네요. 선과 악의 구도가 이렇게 뚜렷할수록 흥행은 잘 되잖아요. 여름 영화는 그런 맛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고 덥고 짜증나고 그럴 때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는 어떤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그 베테랑 같은 경우는 유성환 감독이 워낙 액션 키드 할리우드 액션 키드로 유명했고요. 예. 저는 이런 액션 스릴러나 액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승환 감독이 이제 일가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베테랑에서는 특히 주연을 맡은 황정민 씨가 보기 드물게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 액션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보는데도 이 영화를 즐기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영화 때문에 또 사면 얘기 이거 아주 부정적인 여론 가뜩이나 롯데 때문에 조마조마한 재벌 기업들이 많다는데. 이제 사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죠. 부정적인데 늘 아니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법이 뭐가 돼요? 사면 자꾸 하면은. 뭐 사실은 저도 뭐 사소한 거는 사면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면허 문제가 계신가 운전면허 사소한 게 아니군요. 예. 네. 그런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는 그 국민 여론이 항상 긍정적일 때는 없었죠. 특히 정치 경제인에 대한 그런 사면은 정치 공학적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묘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항상 좀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내 그 경제 분야가 좀 묘하게도 경영권이 상속되는 그런 이런 면을 보여서 늘 이제는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베테랑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살하고 미션 임파서블 이것도 흥행 만만치 않죠 지금. 암살이 저는 한 850만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흥행세가 좀 꺾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이 되고 말씀드린 베테랑이 또 개봉이 됐기 때문에 뒤따르는 추격전이 만만치 않아서 1000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암살이 750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흥행세가 그렇게 과히 드랍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 흥행 수위를 지키고 있고 예매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암살은 그 연령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주제의 작품인 것 같고 베테랑은 좀 매니아 그러니까 젊은 영화 매니아들이 이 영화를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관객의 층이 그 초기 관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관객을 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암살도 1,000만 관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션 임파서블은 일주일 만에 한 350만 관객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톰 크루즈가 국내에서 갖고 있는 팬층이 굉장히 두텁다는 걸 보여주고 자주 오잖아요 또. 그 자기 자가 비행기를 타고 1박이잖아요. 오후에 왔다가 행사 치르고 그 다음날 가거든요. 이게 거의 하루도 안 되는 만 하루 일정 정도인데 그렇게 하루 왔다 가면 관객의 그 높낮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케팅 차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톰 아저씨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젊은 관객들이 그 톰 크루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이번 미션 임파서블이 사실은 5편 나온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가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 연기에 있어서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연기를 보이고 또 주변에 있는 연기자들과 같이 마치 그 혼자서만 독식하지 않고 다른 연기자들과 같이 영화를 꾸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제작자이기도 하고 훨씬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오락영화로서 갖고 있는 완성도가 점점 더 그 높아지는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도 관객들의 만족도가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톰 아저씨 하면 왜 자꾸 저는 톰과 제리가 생각나죠? 예, 참. 엉클 톰스 케빈은 아니고요. 그건 또 너무 옛날 얘기고. 예.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 네. 이런 영화도 있죠. 이게 이제 21인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21인 이력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다른 사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절세 미모의 여인이 돼 있기도 하고. 예. 아니면 중년 남자가 돼 있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재밌겠다. 여기에 그 흥미로운 점은 배우들이 대거 출동하고 있다는 거죠. 유명 배우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일본 배우 심지어 우에노 슈리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 배우는 한여주 뭐 등등해서 예. 아마 스타성 있는 배우들이 여기에 대거 출연하고 있는데 이게 캐스팅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이 프로듀서 임승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캐스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컨셉이 분명하고 사실 재미있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 21인이니까 자기가 맡은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촬영 그 기간도 짧고 예. 배우마다 입장에서 그렇죠. 볼때는. 배우마다 촬영 기간이 짧고 그래서 오히려 캐스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게 그 해외 광고 해외 CF를 원작으로 한 겁니다. 해외 CF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을 장편의 극영화로 사실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죠. 예. 사람들은 늘 아침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신유리 앵커께서도 저도 그래요. 매일 이렇게 데일리로 라디오 이 프로를 진행하시다 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동진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얼마나 편할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하실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현대인들의 욕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리고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대인들의 욕망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있고요. 경쾌하게 그린 작품이어서 저는 어쩌면 그 8월 말에 개봉되는데요. 네. 어쩌면 이 영화가 8월에 개봉될 작품 중에서 다크호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진짜. 영화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영화를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예, 방송도 그래요. 진짜 피곤한 게 이슈가 뚜렷한 게 없을 때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네.
자,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실 것까지요. 아니 솔직하게 저 항상 솔직하게 방송하니까. 니콜 키드만 주연의 영화, 이란 영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니콜 키드만 주연의 호주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요. 그 스트레인저 랜드라는 작품이고 휴거 위빙 그리고 조셉 파인즈, 랄프 파인즈의 동생인데 뭐 조셉 파인즈만큼 랄프 파인즈만큼 유명하죠. 여러분들 랄프 파인즈 하면 좋아하시는 영화가 잉글리시 페이션트 같은 작품일 겁니다. 어쨌든 조셉 파인즈는 영국 배우지만 휴거 위빙이나 니콜 키드만은 호주 배우죠. 네, 원래 호주 출신의 배우고 호주산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땅, 이방인들의 공간, 딸과 아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서스펜스 스릴러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호주 하면 대도시가 뭐 시드니나 뭐 브리스번이나 멜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공간은 호주 안쪽 내륙지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야지대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호주는 거의 그렇죠. 국토의 한 4분의 3이 다 그렇죠. 황야지대죠.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온 한 중산층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딸아이가 갑자기 실종됩니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 엄마와 또는 그 남편이 애를 쓰지만 점점 더 아이에 대한 이상스러운 비밀들을 알기 시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가족 간에 이 가정 내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스트레인저 랜드 영화 속에서 보여준 가정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영화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 개봉되는 작품 중에서 오랜만에 좀 굉장히 크고 액션감이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만 이 스트레인저 랜드는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듣고 오늘 헤어지죠? 미션 임파서블의 아주 압권인 장면이 그 오페라 투란토트가 열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이거든요. 정말 잘 찍었어요. 그 할리우드가 이런 장면, 이런 시퀀스는 굉장히 잘 찍습니다. 이 오페라 투란토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여러분들 잘 공주는 잠 못 이루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심연에서 잠 못 이루는 공주가 많을 텐데 폭염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